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점등식 영상 잘 보셨죠? 부족한 실력이지만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 지금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저희 데니 이사님하고 줄리엔 PD님하고 지난주에 이제 회의를 했어요. 원래 제가 공지해드린 바처럼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델 하우스, 즉 가상 모델 하우스가 더 이상 지금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지금 게시가 된 게 아니라서 제가 도면 분석을 해드리기가 조금 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전 점검 끝나고 나서, 어차피 내일 모레 사전 점검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평면도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차라리 여태껏 저희 여러 단지 입주 예정자분들 보시면 사실 사전 점검 전에 평면도 분석을 보신 분들이 제일 편했다, 도움이 조금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에투알드 프랑의 데니 이사님은 지금 내일부터 또 저기 분당에 있는 한 행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영상에서 이제 같이 못하게 되었지만, 제가 러프하게 저라도 이 84 ABC 101 타입에 대한 평면도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잘 시청해 주십시오. 자, 분석을 시작을 할게요. 먼저 84A 타입. 84A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4베이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따가 이건 꼭 언급할게요. 창문의 크기를 보세요. 창문이 많이 큽니다. 자, 창문이 크다는 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아무래도 많겠죠. 우선은 거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폭은 생각보다 넓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예미지 같은 경우는 늘 그랬지만 약간 금강 계열이라든지 호방 계열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식탁 부분은 적당히 클 것 같지만, 이제 이 방 자체가 알파룸이 있는 집들은 또 여기가 너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식탁의 다리 유무, 즉 이걸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어떤 식탁 상판이 있을 경우에 이 끄트머리에 있는 다리들이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에 달려있나, 아니면 좀 안쪽으로 함몰돼 있냐, 이게 역시 우리 시그너스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타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는 침실 1, 이쪽에는 붙박이가 돼 있고,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붙박이가 없고.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지금 현재 예미지 같은 경우는 이 방들의 크기가 지금 같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끝방이 조금 더 크고 이 중간에 있는 방 침실 2가 조금 작거든요, 서브룸이. 근데 지금 평면도 상으로서 보면, 실측은 해봐야겠지만 크기가 비슷하고, 알파룸은 적당한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큰 창문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수납을 놓는 거에 있어서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방으로 쓰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괜찮죠. 어떤 채광유리라든지 일단은 방이 좀 더 넓어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키포인트는 식탁 자리는 쏘쏘, 기본은 갈 거고요. 이 거실의 이 깊이는 똑같고, 타 아파트와 이 폭은 좀 더 좁을 거예요. 거실 같은,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이쪽에 보시면 창문이 없죠. 그래서 붙박이를 놓기가 수월합니다. 붙박이 같은 경우 이외에 기존에 제공되는 드레스룸도 적당히 디귿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물을 봐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좀 표준적인 느낌을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14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세대로 보실 수가 있고, 어떤 큰 장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 있는 것도 아니고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84B 타입을 한번 볼게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느낌? 보통 요즘에 3베이 구조, 판상형 구조들이 이 끄트머리에 이제 방이 위치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4베이 구조인데도 알파룸이 아까 84A에서 보신 것처럼 이쪽 주방 옆에 위치하지 않고 요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이거를 아이 놀이방으로 쓰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역시 컨트롤 밖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실 어린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왜냐면 낮에는 여기 아이 엄마들이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또 하나 독특한 점이, 보통은 이 서비스 붙박이의 위치가 이 침실 1에 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에 그 두 번째 방 침실 2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세대 분들은 이거를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제분들이 좀 학생인 경우에는 아이 3명이 있어도, 또는 아이 2명이지만 사장님께서, 신랑분께서 서재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 위치면 최고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거실 그리고 주방은 그냥 무난하다는 표현을 써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침실도 어떤 크게 뭐 어디서 벗어나는 그런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드레스룸도 거의 84A하고 좀 유사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쪽 끝에 방이 하나가 위치한다는 거, 주로 서재방으로 또는 드레스룸으로 많이 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것도 실물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4B 타입은 84A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이 알파룸이 이쪽으로 감으로써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침실 이제 2를 놀이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붙박이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다. 이게 학생방이거든요. 차라리 이게 좀 바뀌어져 있었으면 좋을 걸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쪽에 이제 또 채광 때문에 창문 하나를 파생시킨 바람에 아마 여기에다가 지금 붙박이를 놓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싸제로 지금 붙박이를 넣으려고 해도 애매한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실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84B 타입의 전체적인 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84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84A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 창문. 붙박이 놓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창문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한 8자짜리 정도밖에 붙박이를 못 놓으시고, 그게 8자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불장 하나에다가 옆에 장 하나에서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창문 밑으로는 이제 좀 어떤 서랍이라도 이제 놓으실 수는 있는데, 마음 같아서 이왕에 붙박이 놓으려고 하신 분들은 이걸 쭉 쓰고 싶은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잘 보시면 주방 쪽이 이제 많이 넓어 보이실 거예요. 많이 넓을 거예요, 여기가. 주방은 얼핏 평면도 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 식탁 자리가 넓게 나왔고, 알파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문의 위치가 좀 끝쪽에 나 있죠. 보통 아파트들은 이쪽 부분에 이 방문이 달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놀이방으로 했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 어떤 서재 개념으로 썼을 때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동떨어진 조용한. 그러다 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들은 84A 타입하고 구성이 똑같고요. 역시 창문 큰 거는 또 다시 눈에 띕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드레스룸에 있는 창문은 상관없지만 이쪽에 있는 창문은 분명히 좀 붙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놨을 때 사실 미관상으로 좋아하진 않고, 뭐 환기가 더 잘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따지시는데, 84A도 환기는 잘 돼요, 이게 없어도.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만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7 타입도 34세대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90 타입 이상 되는 40평형대와 가장 이제 많은 34, 35평형인 이제 84 타입 사이에는 아주 독특한 타입인데, 요거는 그러면 과연 그 차이가 84 타입하고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신데, 이게 사전 점검 때 만약에 87 타입에 입주하시는 예정자분이랑 그 다음에 84 타입, 뭐 84A 타입을 예로 듭시다. 84A 타입을 가지신 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큰 느낌은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더 넓을 거예요. 특히 안방 쪽에 위드라든지 아니면 드레스룸이 조금 더 넓을 거고, 물론 식탁 자리도 한 20cm 정도가 넓을 거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 수납형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걸 그대로 방으로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이유가, 이건 확실히 방입니다. 지금 작은 스카이뷰에서 본 이 평면도를 보시면 지금 타 평형대들은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서재에 불과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조금 크기가 좀 크게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봐야 돼요. 일단은 87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홈스타일 하기에는 적절한 사이즈이긴 해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좀 적당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드레스룸이 좀 넓을 것 같아요. 자, 101 타입을 볼게요. 생각보다 세대수가 많아요. 117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퍼센티지가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100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평형대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주 골고루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시그너스만의 좀 함정이 비슷해 보입니다. 어차피 다 4베이 구조예요. 판상형이 섞여 있지도 않고 단지 84B 타입만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101 타입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84A를 쭉쭉 좀 더 늘려드리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하지만 거실도 엄청나게 넓지는 않다는 거. 단 주방 쪽이 이제 모든 평형 타입 중에서 유일하게 좀 정말 좀 넓게 나오는 그 느낌이 사전 점검 때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오히려 차라리 이게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으면 저희가 긴 고민할 거 없이 식탁을 여기에 맞춰서 놓으면 되는데, 항상 이런 타입들의 입주 예정자분들이 겪는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양쪽에 동선을 지금 뚫어놔야 되다 보니까 은근히 이 식탁 크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벽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최대한 여기에 식탁을 붙여서 여기 냉장고 동선만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의자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만 의외로 여기서도 걸리적거릴까봐 신경 쓰이고, 이쪽 비스포크나 우리 오브제 그 냉장고 문 열리는 그 동선도 신경 쓰이게 되고, 그래서 그냥 세로로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아일랜드와 평행으로 놓는 거를 좋아하지만 아까 제가 언급한 84A 타입에서 언급드린 대로 좀 함몰형 다리를 이용해서 양쪽을 좀 개폐성 있는 그런 동선을 그대로 이렇게 육안적으로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밑에 작은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그야말로 알파룸 개념이 아니라 방이 하나 둘 세 개, 안방을 제외한 침실이 3개 있는 좀 굉장히 그래도 신축 아파트 치고는 넓다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 아까부터 근데 계속 창문이 지금 신경 쓰입니다. 지금 입이 좀 근질근질한데 그거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 101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84A 타입의 형드는 좀 더 크게 나온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는 있고, 오히려 이 식탁 쪽을 좀 보강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 소파 쪽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84ABC나 87 타입처럼 어떤 커다란 그런 안마 의자를 놓는 순간에 소파 자리는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전 점검 때 제가 직접 그 실측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홈 스타일링이 가장 완만하게 될 타입이죠, 당연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몰딩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거를 실물을 제가 보긴 봐야 되는데 조금 옐로우시한 그런 톤, 좀 누런 톤, 오크 톤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바닥의 색상도 그렇고 이 프레임 몰딩 같은 경우도 아마 필름지 시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84C 거실의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ABC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무난한 톤인데 딱 보시면 유광이죠, 유광. 예. 요즘에는 사실 좀 무광이 트렌드이긴 한데 요건 또 좀 더 밝게 나오는지 아니면 약간 누렇게 나오는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대리미 편한 계열처럼 이 소파를 놓는 장소의 벽지는 백색으로 화이트로 되어 있진 않고 약간 영그레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커튼은 말 그대로 겉지가 됐든 석지가 됐든 뭐 속지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커튼 담당인 데니 이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좀 말씀드리자면 좀 밝은 톤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것도 저희가 사전 점검 때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도 쪽에서 롱숏을 보시면 복도는 조금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거실 폭이 좀 더 좁아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델하우스의 모든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광학 렌즈로 다 찍었기 때문에 실제 사전 점검 때 가실 때보다는 조금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01 타입의 거실인데 몰딩이 같고 아트월도 사실은 지금 차별화는 안 돼 있어요. 같아요. 예. 아마 그 약간 아이보리 톤에 그 약간 결이 들어가 있는 유광 타일을 지금 쓴 것 같고 지금 몰딩은 똑같이 약간 좀 황색 계통의 몰딩이다 보니까 이것도 요즘 트렌드에서는 많이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벽 쪽도 천장과 같은 흰색을 써주지 않고 약간 톤 다운 시켰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요. 그냥 하얀색으로 해주지 왜 이걸 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식탁 84C 주방을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아래 상부장하고 하부장을 이렇게 하부장이 지금 메탈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가요. 깔끔합니다. 차라리 위에 상부장도 화이트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조명은 아마 많이들 바꾸실 것 같고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미러를 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금강 계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예쁠 거예요. 실물은. 거울은 나쁠 건 없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실 거예요. 다음 사진 볼게요. 자, 101 주방인데 여기도 비슷한데 여기는 아예 그냥 다 통일을 시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명은 아마 많이들 바꾸실 것 같고 뭐 크게 누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매립 조명이 과연 이렇게까지 밝을지는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문제의 침실. 자, 이 창문 어차피 붙박이를 할 확률은 적어요. 101 타입 분들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침대를 놓으실 거면 상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붙박이를 놓으시는 분들은 이쪽 밑에다가 수납을 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 그 큰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게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나 아는 얘기를 사실 그냥 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사전 점검 전에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전 점검 때 뵐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결국 찾아냈네요. 타 예미지 아파트인데 거의 비슷하네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막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창문이 커요. 자, 이게 장점으로 따지면 많이 환하고 넓어 보이고 다 좋은데 커튼을 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커튼을 우리 데니 이사님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게 또 한편으로 겨울에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끝나는 창문보다는 좀 커튼을 시공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예미지가 다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거의 지금 이쪽에 약간 그레이 톤으로 하는 것도 좀 비슷할 거고, 이 몰딩 색깔도 비슷할 거고, 여기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래 보이냐면 지금 이제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요것도 아마 같을 거예요. 예. 요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아트월 타일인데 그냥 무난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영상을 아예 링크를 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일반 어떤 타 아파트의 입주자분이신데 제가 어차피 출처를 밝히면 이해를 해 주시니까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재들이 조금 비슷할 겁니다,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는 화이트, 밑에는 이제 좀 메탈 계통, 여기는 지금 메탈이 아니라 그레이일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차라리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학스경제TV에 나와있던 영상인데 이런 거는 제가 다 스킵을 해드리고, 이게 그 당시 이제 모델하우스에 있는 모습을 촬영한 건데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참 멋있죠, 에비뉴스란. 자, 여기서 한번 멈출게요. 이게 지금 이제 84 타입인데 어차피 ABC 지금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거를 와이드 거실이라고 그 당시에 카탈로그 상에서는 표명했는데, 이 소파가 지금 4인용 소파예요. 그래서 절대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넓은 게 아니라 이 컨트롤 패드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엔 한 3300에서 3400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기에다가 커다란 안마의자 같은 거는 어차피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아마 제가 홈 스타일링을 해드릴 때 이런 식으로 이런 4인용 소파 하나를 최대한 좀 일자로 해서 이렇게 넓어 보이게 하는 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여기 지금 창틀도 보면 역시 오크 색상 맞죠? 바닥도 이대로 나온다면 사실은 조금 많이 노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바닥을 다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홈 스타일링을 해드릴 때 약간 그런, 어떻게 표현하지? 좀 그 노란 느낌을 어떻게 하면 좀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면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타일이 아까는 분명히 좀 유광으로 보였는데 유광 맞긴 맞네요. 그래도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깔끔한 것 같아요. 저는 아트월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실장은 어차피 놓으려고 하시지도 않고. 지금 혹시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TV 이제 안 걸어 놓죠. 이게 한 6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75인치 80인치 이상 되는 거를 아마 이 위치에, 다행히 이제는 무타공이라는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TV를 많이들 거실 거고. 계속 한번 볼게요. 식탁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진에서 잘 나타내듯이 위에는 화이트, 밑에는 이런 식으로 그 메탈 계통을 쓰긴 썼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그 크기를 가늠을 못해요. 그게 이제 모델하우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여기 계실 때는 그릇 보고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조명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달려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명은 만약에 이게 그대로 달려있으면
제가 아는 지인분들은 100% 바꾸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식탁 자리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트머리에 다리 달린 것보다는 조금 넓어 보이는 거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게 뭐 드레스룸이 지금 우리가 평면도 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있어요. 이쪽에다가 한쪽을 좀 치워서 이렇게 붙박이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디귿자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많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나 해서 한번 기사를 뒤져봐서 요게 있길래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창문 큰 거는 차라리 사전 점검 끝나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실물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사전 점검 때 뵐게요.